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이 책은 그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사서 읽었는데, 이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쓰신 거고, 이 안에 내용 중에 저는 만족 지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노동은 나중에 얻을 이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행위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나중에 얻을 이익이라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현재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저만의 해석을 했습니다. 알라딘 보신 분? 영화 말고 뭐 애니메이션으로라도 다 거의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제 알라딘이 소원이 3가지가 있잖아요. 진이 이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이 3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알라딘이 그 마지막 소원을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진이의 인간이 되게 소원을 빌었거든요. 이거 잠깐 스포가 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공주랑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느낀 거는 자기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걸 느꼈고요. 저한테 좀 적용을 시켜보면, 저는 3월 18일 이전의 삶과, 그러니까 올해 3월 18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3월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튜브에 그 돌디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3월 18일 전에는 그냥 대부분 한 번씩 겪으셨겠지만, 그냥 집에서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그냥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TV 보고 뭐 밥 먹고 뭐 SNS 좀 하고 이렇게 자는 걸 계속 반복했어요. 전혀 삶의 목적도 없이. 근데 제가 3월 18일 날 그 돌디라는 분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서, 지금 내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존재의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그 중간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 또 시작했던 게 그 데일리 리포트를 썼어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매일 쓰고 매일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74일 정도 됐거든요. TV 보는 거나 SNS 이거 하는 걸 포기하니까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블로그도 쓰고 서평도 쓰고 독서도 하게 되면서 저만의 이제 목표를 하나 가지게 됐어요. 저는 건강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싶다라는 목표가 지금 딱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운동도 지금 매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이런 포기하는 게 있어야 결국에는 얻는 것도 있다라는 걸 그전에도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를 통해서 여러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마침 또 그 책을 펼친 곳에 그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학교에서 그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준비생으로 돌아온 최대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읽은 책은 이 밥바이크의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어떻게 수업을 소개하고 어떻게 전개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진짜 좋은 테크닉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수업을 좀 많이 반성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소개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항상 하다시피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떤 수업을 담당하게 될 최대현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그냥 수업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PPT에
저와 관련된 4가지의 진실하고 1가지의 거짓 정보를 5개 정도 이렇게 해놓으래요. 그래서 그 5개 중에 참여자들한테 시켜서 이 중에 거짓일 것 같은 거 1가지를 찾아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책을 읽고 한번 제가 5개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1번은 학위가 2개 있다. 2번은 자격증이 7개가 있다. 3번은 대전에서 풋살장 사장님이 잘하는 골키퍼이다. 그리고 4번은 전국에서 등산을 완주한 산이 4가지 있다. 그리고 5번은 마라톤 40.19km를 완주를 했었다. 이렇게 5가지를 생각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게 거짓일 것 같으세요? 마라톤 완주했다. 5번이요? 역시 다 5번이라고 하지만 5번은 진실입니다. 저는 진실입니다. 기록은 말씀드릴 수 없는 창피한 기록이지만 어쨌든 완주는 했습니다. 저는. 거짓은 4번입니다. 저는 등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전개 부분에서는 또 이론을 어떻게 수업을 하냐, 그 다음 실습을 어떻게 수업을 하냐를 딱 나눠서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는 맨 처음에 이론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적용된 사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참여한 거를 다 발표를 시키고 제가 다시 한번 딱 요약을 하라고, 그런 3단계 수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냥 딱 이론 하나 딱 설명하고 그 다음 또 내용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봤던 그런 수업이요. 네, 바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머릿속에 각인을 되려면은 시간 간격을 두고 6번을 반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에 이론 설명하고 참여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 또 요약을 정리하고 일단 3번을 반복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을 더 돌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수업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실습을 할 때 수업인데요. 실습할 때는 저는 맨 처음에 전 자동차 정비니까 뭐 예를 들어 엔진을 분해한다 그러면 딱 엔진 제가 어떻게 분해하는지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게 뭐다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그 다음 학생들을 보고 딱 연습을 시키고 안 되는 학생들 가서 좀 더 보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책에서는 총 4단계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전체 과정을 쫙 그냥 보여만 주래요. 그 다음 그 전체 과정 보여준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각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시켜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과정을 아무 말 없이 설명하는 거를 빠뜨리고 있었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가지 수업을 전개를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진짜 중요하던데요. 항상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냥 수업을 중간에 딱 하다고 그러면 야 이거 나머지는 내일 하자, 다음 시간에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수업도 계획을 정확히 띄워서 마무리 때는 내가 학생이라면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를 꼭 생각을 하고 그 도움이 될까 내용을 반드시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읽으면서 제 수업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좀 뭐라고 하죠? 우주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외계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되게 엉뚱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경쟁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회사에서 저를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고, 또 경쟁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도중에 경쟁사에서도 저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으로 또 소송을 양쪽에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피해가 26억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제 아내가 된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거기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돈을 내가 못 갚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갚다 보면은 조금씩 없어지게 된다.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갚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믿음으로 통해서 제가 그 소송에서 2억 정도를 돈을 다 갚고 그리고 그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2013년 6월에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과 행복하게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45세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1월 달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좀 엉뚱한 생각보다는 사람들한테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했죠. 평소 태도와 사고방식이 우리를 이끈다. 제가 죽을 때 정말 평소 제가 했었던 그 태도와 사고방식이 정말 옳다면 제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좀 치매가 걸리거나 좀 이상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습관이 계속 이루어져서 정말 옳은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싱큐베이션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신용준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좋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모임, 그곳이 들어가게 되면 나도 그곳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고요. 제가 2번 떨어졌는데 3번째 할 때까지 시간이 또 많이 남아서 준비할 시간이 많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싱커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